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신가요? 네, 오늘 예담 씨가 파란 옷을 입어가지고 지금 시장이 빠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지금 제 탓을 하는 거예요, 매니저님. 네. 저는 이럴 줄 모르고 왔고요. 네, 저는 일단 그쵸.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 보고 정말 놀랐어요. 네. 너무 하락폭이 커서 걱정이 됐는데 저는 사실 오늘 꼭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네. 지금 이걸 정말 이제 위기로 봐야 할지 네. 아니면 오히려 뭐 저가 매수 이제 기회라든지 그렇죠. 좀 그런 단순 조정 구간으로 지켜봐도 되는지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오늘 시장 대응하실 때 가장 좀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번 주에 시장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양대 지수가 전고점을 좀 넘어가고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좀 돌발 변수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내외적인 뭔가 심각한 악재가 불거진 건 아니고요. 미국의 기술주들 그야말로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동안에 정말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많이 급등했던 미국의 기술주들이 조정이 딱 떨어지니까 동반해서 많은 종목들이 같이 이제 추풍 낙엽처럼 하락이 좀 들어왔거든요. 네. 나스닥 지수가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이제 하락을 좀 기록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아무래도 장 초반에 좀 심리적으로 많은 좀 영향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무슨 악재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테슬라와 애플의 액면 분할이 사실 기업 가치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네. 근데 액면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애플과 테슬라 주가가 움직인 걸 보시면 막 30%, 40%씩 그쵸. 엄청나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과열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시장은 뭐 미국 시장과 좀 연동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장이 급락한 것 때문에 우리 시장도 같이 좀 영향을 좀 받고 있겠지만 단순히 뭔가 악재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단기 급등에 따른 뭐 예열 과정, 기술적인 이제 조정의 흐름으로 본다면 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2차 팬데믹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었다가 단기 V자 반등에 성공을 좀 했었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약간의 이제 좀 되돌림이 진행되고 있는 네. 과정이니까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또 담아놓을 종목들은 포트에 좀 잘 담아 놓으신다면 다음 주에 또 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정리해보자면 이 잠시 급락은 나왔지만 네. 거쳐가는 이제 조정 구간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네, 되는 맞습니다. 거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 영민 DJ가 그간 짚으셨던 종목들 우리 좀 리뷰를 네.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언급해 주셨던 우리 효성중공업부터 네. 시작을 해볼까요? 효성중공업이 정말 뭐 어마어마한 급등,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아름다운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어저께 우리 예담 씨가 정말 시의적절한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됐는데 지금 맞아요. 이 자리가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리인가 네. 그런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다른 이제 뉴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과 상대적인 이제 비교를 좀 해드리면서 효성중공업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수소 충전소 그리고 풍력 발전 이런 다양한 모멘텀 어저께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된 또 펀드가 조성된다는 네. 이런 소식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와 부합되는 많은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잖아요. 어저께 장중에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오늘도 장중에 무려 77,000원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목표가가 조금 보수적이었다 싶을 정도로 6만 원 목표가 그냥 시원하게 뛰어넘었고요. 오늘 10시 반을 기준으로 36%, 37% 정도의 수익이 났고 고점 대비하면은 딱 이틀 만에 거의 45% 가까운 수익이 그쵸? 났기 때문에 뭐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또 수익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효성중공업을 통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또 효성중공업을 뒤늦게 추격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어저께 제가 또 서브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DMS라는 종목도 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또 급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DMS 역시도 풍력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주목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혹시나 또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 지나치게 또 단기 급등이 나온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DMS가 여러분들이 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다. 19,000원 정도 근처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만원 위로 튀어 올라가는 흐름을 한번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요즘 영민 매니저 이렇게 네. 목표가를 너무 소박하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잡는 것 변동성 같아요. 구간이다 보니까 목표가를 조금 소박하게 네. 잡아서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어찌 보면 또 주식 대응을 하다 보면은
목표가를 목전에 두고 또 못 가고 그냥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욕심 부리지 말고 어쨌든 제가 이제 설정해드리는 목표 가격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도달할 수 있는 1차 목표가 네. 그리고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면 뭐 남은 물량 조금 이제 남겨놓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하는 전략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리뷰로 가볼게요.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7월 20일에 언급해 주셨던 서진 시스템인데 지금 이 종목도 굉장히 순조로운 수익 내고 네, 사실은 제가 이 서진 시스템을 뭐 수익률을 얘기를 하려고 리뷰를 하려고 준비를 네. 한 건 아니고 오늘 제가 이제 10시 반에 11시에 원고를 넘기기 전에는 5D 종목들도 동반해서 다 같이 하락을 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서진 시스템은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처럼 급락하는 시장에서 뭐 그린 뉴딜도 좋지만 오히려 5G와 관련된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서진 시스템을 리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11시 이후에 그냥 뭐 서진 시스템은 지금 10%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5G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KMW 그리고 네. 뭐 오이솔루션 이런 5G와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상승 대열에 이제 동참을 하면서 오히려 지수 낙폭을 좀 줄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오전장에 시장이 급락할 때 오히려 이런 5G 종목들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죠. 항상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게 생길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지금 이 시장의 조정이 어떤 양상으로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건가? 뭔가 악재가 터져가지고 주가가 빠지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기술적인 조정인지 상황 판단을 잘 할 수 있다면 이런 주도 섹터의 종목들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오이솔루션이라든지 KMW 같은 종목들도 후속적으로 지금 아주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5G 종목들 계속해서 네. 집중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종목 리뷰로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이 8월 28일에 꼽아주셨던 에로티 백큐민데 이 종목은 지금 흐름이 어떠한가요? 네, 이 종목도 어쨌든 13,450원에 이제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렸고 오늘 조금 밀리긴 했는데 다른 IT 종목들보다도 훨씬 더 지금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잖아요. 오히려 시초가가 저점이었고 지금 장중 고점 근처까지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IT 종목들 뭐 다 매수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 종목들 에로티 백큐면 진공 펌프라든지 진공관 국산화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하반기 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라든지 EUV 이제 투자와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IT 종목이 조정받을 때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또 투자 포인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저점에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의 세 가지 종목 리뷰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문자 사연 시간이죠? 문자 왔쇼. 문자 네, 왔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요, 네. 원장님. 0521님의 사연인데요. 네. CJ ENM 13만 3,9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하셨어요. CJ ENM은 사실은 제가 오늘 좀 공략주로 원샷 원킬 종목으로 소개를 해볼까도 고민을 좀 했던 오. 종목인데 어쨌든 또 시적절하게 또 진단 요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이제 공모 열풍이 이제 지났고 카카오 게임즈는 다음 주 이제 9월 10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상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0월 달이 되면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또 어마어마한 이제 종목이 네. 상장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저께 이제 넷마블이라는 아주 무거운 기업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와 관련된 이 수혜가 동시에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CJ ENM이 바로 또 이 넷마블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네. 최대 주주로서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관련된 수혜를 또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또 중국항 모멘텀 시진핑 주석이 이제 연내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중국 고위 당국자의 또 발언이 있었던 걸 감안하면 사실 게임이나 엔터 관련된 종목도 저점에서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보실 수 있다는 얘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제까지 이제 상승을 하다가 오늘 3, 4% 정도 밀리고 있지만 13만 원 정도면 오히려 매수 가격이고 매도를 이제 고민할 자리는 아니다. 목표 가격은 뭐 한 15만에서 15만 5천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편안하게 홀딩하시고 제가 제시해드렸던 단계 목표가까지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니저님, 저는 좀 질문이 있는데 네. 이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일주일 그렇죠. 연장이 됐잖아요. 네네. 이게 뭐 또 엔터주에 영향은 없을까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국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지금 2단계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죠. 네. 요게 이제 2주 동안에 이제 연장이 되는 거고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이제 강화된 사회적인 거리두기 2.5단계는 일주일 더 이제 그쵸. 연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일주일 더 연장됐다면 당연히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들 못 하기 때문에
게임이라든지 컨텐츠에 대한 소비가 더 늘어나겠죠. 결국은 이런 엔터주나 게임주들은 언택트와 관련된 또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수혜가 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다음 사연은 8762님의 사연이에요. FST고요. 26,47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자, FST가 사실 차트를 보면 5월, 6월 달에 뭐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잖아요. 네. EUV 장비를 생산을 이제 양산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소식들이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급등을 했었다가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은 좀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좀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져요. 당분간은 이 매물 소화 과정 21,000원부터 25,000원 사이에 박스권 흐름이 좀 지속이 좀 될 것 같고 25,000원을 좀 강하게 뚫어 올려야만 다시 한번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25,000원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는지 좀 체크를 해보셨다가 만약에 뚫어낼 수 있다면 3만 원 정도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한 1, 2주 정도 안에 25,000원을 뚫고 상승하는 흐름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투자 문자 사연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우리 이제 영민 DJ가 준비한 첫 번째 원샷 언제 종목 소개 들어볼게요. 자, 오늘 어쨌든 뭐 시장은 약세지만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있기 마련이에요. 네. 시장이 이제 이슈를 또 잘 추적을 해 가신다면 좋은 종목을 또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쵸? 보는데요. 86,300원에 KINX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 이 종목이 뭐 주가가 또 마찬가지로 어제 제가 효성중공업하고 또 비슷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보면 뭐 6만 원 초반대에서 지금 이미 거의 뭐 9만 원 근처까지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싸게 살 수 있는 뭐 좋은 기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오긴 했어요. 다만 제가 이제 이 종목이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가비아를 소개해드릴 때 사실 이 가비아가 KINX의 최대 주주거든요. 그래서 가비아를 소개해드릴 때 그냥 KINX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은 조금 이제 남거든요. 네. 다만 주가가 조금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INX가 어떤 이제 사업을 하느냐? 한국형 IDC라고 하면은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왜 필요하느냐?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연관이 된다. 조금 이따 자세히 또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IX라고 하는 거, 인터넷 이제 상호 접속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된 이제 사업을 국내에서 이제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KINX다. 여러분들이 그냥 KINX는 보안 회사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안 쪽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섹터 쪽에서 매출액이 훨씬 더 많은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 정부에서 이제 발간한 이제 보고서를 보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 댐과 바로 지능형 AI 사업이에요. 이 두 가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KINX의 사업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디지털 서버가 구축이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능형 AI 사업이 이제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상호 접속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사업을 이제 동시에 수행을 하는 회사가 바로 KINX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핵심적인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저 드려보고요. 질문이 있는데 사실 지금 한국형 뉴딜 관련주는 이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중에 사실 그린 네. 뉴딜이 집중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굳이 이 디지털 뉴딜 관련주 들고 오신 이유 여쭤봐도 맞습니다. 될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사실 지금 시장은 모두가 다 그린 뉴딜 관련된 네.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효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수소와 그쵸?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풍력 관련된 종목들 중에 또 CS 윈드라든지 뭐 유니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엄청나게 급등을 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이제 제가 투자하는 스타일을 보시면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효성중공업 또 DMS 이런 네. 종목들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좋지만 사실상 업종별 이제 순환매를 감안한다라고 보면 그린 뉴딜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나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디지털 뉴딜 관련된 종목들도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오늘 움직인 종목 중에
더존 비즈온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디지털 뉴딜의 핵심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인데 더존 비즈온은 오늘 장중에 이 무거운 종목이 20%가 넘게 급등을 했고요. 또 유비커스 홀딩스라는 종목 역시도 지금 이런 약세장에 11%가 넘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수혜주인데 그중에서 그린 뉴딜이 먼저 좀 움직였다라면 이제는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종목도 한번 저점에서 공략해 볼 때가 아닌가. 네. 물론 아주 낮은 자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충분히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다. 내년까지 이제 실적 성장성을 감안해봤을 때 2023년까지는 꾸준한 성장이 이제 가능한 그런 기업이 KINX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자, 매수 가격은 86,700원 말씀드렸나요? 네. 매수 가격 확인 한번 300원에 86,300원 그쵸.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10만 원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78,000원으로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들어봤고요. 또 두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서브 원샷 원킬 종목 소개도 들어보도록 할까요? 또 요럴 때 시장이 이렇게 혼탁할 때 네. 반드시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이 있어요.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인데요. 네. 17,300원에 티움바이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리뷰해드렸던 종목 중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던 나이백이라는 종목이 불과 3거래일 만에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해가지고 40%가 넘게 수익이 났었다는 말씀드렸죠.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티움바이오 역시도 상당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분을 매집하고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말씀드리고요. 희귀질환 치료제를 연구하는 기업인데 바로 요즘에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SK 케미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소위 말해서 스핀오프, 분사를 해온 회사거든요. 이미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혈우병 치료제와 같은 이런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티움바이오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사실상 이제 9월, 10월, 11월 달 되면 줄줄이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학회 이런 것들이 다 그쵸. 온라인으로 또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장 이제 9월 달에는 뭐 유럽 종양학회라든지 온라인 암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예정이 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또 신약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뭐 기술 이전과 관련된 소식이라든지 1대1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시장이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고 특히나 IT라든지 2차 전지 종목들이 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를 방어하는 종목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티움바이오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5일선을 타고 지금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죠. 결국은 지금 가격 저항이 되고 있는 자리가 18,000원에서 18,500원 딱 직전 고점 자리가 가격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자리에 매물 소화만 좀 잘 해가지고 18,500원만 강하게 한번 뚫어올린다면 이제 거의 매물대가 없는 상당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리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약세장을 이용해서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매수 가격은 17,300원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21,000원, 손절 가격은 15,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서브 원샷 원킬 종목으로 오늘 티움바이오 편입하셨고요. 오늘 매니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